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실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입니다.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모두가 시장의 붕괴를 이야기할 때 사실 데이터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가 어디로 숨어들고 있는지 그 경로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던져보죠. 국제 유가는 배럴당 119달러를 뚫고 올라갔고 시장은 완전히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극단적인 변동성 앞에서 여러분의 자산은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 이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 기반의 답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죠. 지금 한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극심한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그런 차별화 장세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데이터가 현재 시장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2% 넘게 급락하면서 무너지고 있는데 바로 그 같은 기간에 SK 오션플랜트 같은 특정 종목은 3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거대한 자본이 이동하고 있다는 구조적인 변화의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명확해요. 지금은 지수만 보고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날카롭게 종목을 골라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뿌리를 파악하려면 시선을 글로벌 매크로 환경으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유가와 금리라는 거대한 두 개의 폭풍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모든 것의 시작은 중동이었습니다. 이른바 오퍼레이션 에픽 표류로 촉발된 분쟁. 이게 결국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봉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뭐 비유하자면 글로벌 경제의 대동맥이 막혀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장중에 배럴당 119달러를 돌파하면서 그냥 수직으로 상승해버렸죠. 제 20년 운용 경험에 비춰봐도 이런 수준의 유가 변동성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원가 부담이고 우리 가게의 인플레이션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살인적인 유가 상승은 곧바로 세계 경제의 조율자인 미국 연준에게 거대한 딜레마를 안겨줬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과연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 이 슬라이드가 연준이 빠진 함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시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이미 약해진 고용지표가 말해주듯 곧바로 경기 침체로 직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처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돈을 풀면 미쳐 날뛰는 유가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돼서 최악의 시나리오인 스태그플레이션만 악화시킬 뿐이죠. 한마디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선택한 카드가 바로 이 QT 테이퍼링입니다. 이런 아주 영리한 수죠. 공식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매달 줄여나가던 국채 보유량, 그 축소 규모를 크게 줄여서 시장에 은근슬쩍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시장에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미세한 신호를 보내면서 장기금리가 발작적으로 급등하는 걸 막으려는 고도의 파인 튜닝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처한 글로벌 환경입니다. 좀 암울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유독 한국 시장에만 기회를 만들어내는 두 개의 강력한 내부 엔진이 지금 막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과거의 구호와는 좀 다릅니다. 주주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같은 구체적인 당근을 주면서 스마트머니를 끌어들이고 있고요. 둘째는 에너지 안보입니다. 중동 리스크를 겪으면서 국가가 생존을 위해 100기가와트라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재생에너지 자립을 선언했습니다. 이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이제 재생에너지는 그냥 착한 기업들의 상징이 아닙니다. 유가가 급등하고 공급망이 붕괴되는 위기 앞에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생존 인프라, 그 자체가 된 겁니다. 투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두 개의 흐름, 그러니까 밸류업과 에너지 안보라는 물줄기가 만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시장의 가장 똑똑한 돈들은 지금 바로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모델링상 현재 시장의 자금은 정확히 이 두 가지 테마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과 에너지의 필연적인 결합. 그리고 둘째,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진짜 밸류업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 테마의 핵심은 이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는 하마죠. 그런데 유가가 $119까지 치솟는 이런 상황에서 이 막대한 전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AI와 에너지 안보의 필연적인 결합, 즉 넥서스가 형성됩니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1위인 SK 오션플랜트,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안정화에 필수작인 LS 머티리얼스, 이 기업들이 왜 시장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테마는 진짜 밸류업입니다. 핵심은 진짜라는 단어에 있어요. 단순히 계획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삼성 E&A처럼 기존 사업을 과감히 버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주주 환원을 약속하거나 오상일수케어처럼 구체적인 ROA 목표와 배당, 자사주 소각 계획을 숫자로 딱 증명하는 기업들. 바로 이런 기업들에게 시장은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요. 이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수익까지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시장 구조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제 모델이 제안하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조합입니다. 에너지 안보의 최대 수혜주인 SK 오션플랜트의 가장 큰 비중 30%를 둡니다. 그리고 거대한 자본 지출과 밸류업 모멘텀을 가진 삼성전자가 25%로 중심을 잡아주고요. AI 전력 인프라의 핵심인 LS 머티리얼즈가 20%,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입을 원익 IPS가 15%, 그리고 진성 밸류업의 모범 사례인 삼성 E&A를 10% 담아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성을 더합니다. 이 조합은 시장의 혼란을 방어하면서도 구조적 성장의 과실을 따먹기 위한 그런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 20년 경험이 말해주는 단 하나는 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구조를 짜는가, 그게 전부입니다. 시장의 규칙이 지금 완전히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혹시 과거의 낡은 규칙에 갇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의 생존 전략을 완성하는 데 좋은 나침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더 날카로운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